먼 곳 유배지에서 온 편지 속에는 놀라운 성취를 이룬 아버지 정약용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하면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 박지원과 이렇게 비교가 되거든요. 네, 비교되는 면모 중에 하나가 박지원은 노론의 즉 세력을 잡았던 집안의 아들이었고 이제 다산은 비주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제 권력을 쟁취하는 사회에서 담당하려고 하는 역할들이 다 틀려요. 정약용은 끊임없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자식들에게 계속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고 자신도 그렇게 되려고 하고 있고, 박지원은 오히려 주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자유롭고자 하는 이제 기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박지원은 그 당시 이 정약용하고 어떤 교류가 있었나요? 연암 박지원은 열하일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연암 박지원과 다산 정약용은 개인적인 성향도 아주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유명한 공시 선생님은 다산은 물을 품은 불, 연암은 불을 품은 물. 성향이 완전 다르죠. 네. 사회적 기반도 다르고 그렇죠. 친구 성향도 달랐어요. 그렇죠. 연암은 너무너무 넓은 범위의 친구들, 다양한 친구가 많았죠. 예, 그 신분도 따지지 않았어요. 서자 출신의 지식인들과도 교류를 많이 했었고, 그런데 다산은 비슷한 성향의 뭐 형제, 집안, 친구 관계를 가진 것만 해도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 맞나 할 정도로 너무 많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관심 있는 분야도 연암은 북학,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았고, 다산 같은 경우에는 서학, 예, 천주교 이런 쪽에도 이게 관심을 보였던 부분이 있는 거 보면, 또 관직에서도 연암 같은 경우에는 말단, 그것도 처음부터가 아니라 좀 말년에 말단 관직으로 겨우 생계를 이을 정도였고, 다산 같은 경우에는 왕의 남자였잖아요. 네. 예, 권력의 중심으로 치열하게 질주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저서도 마찬가지고 네. 좀 많이 달랐던 부분이고, 서로 작품에도 언급되지 않았고 서로 교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하. 중복되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언급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참 신기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기질이 많이 틀리잖아요. 이렇게 정약용 기질이 강하다면 저는 이제 박지원 기질이 강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같이 놀아요, 그죠? 저는 정약용 기질은 있지만 제가 품고 있는 거는 연암 박지원입니다. 아, 저를 품고 있나요? 아니, 가고 싶은 대상으로. 다산의 유배는 말 그대로 민중 속으로 걸어 들어간 거였거든요. 우리가 이제 조선 초기에 그 김시습이 민중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글의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 가난한 그 인민을 위한 노래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추어 보면 이게 다산이 유배를 가서 민중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민생을 걱정하는 많은 작품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이제 유배 생활은 새로운 정치 체제를 꿈꾸는 다산에게는 어떤 기회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산이 추구한 정치나 경제 체제가 뭐가 있을까요? 다산이 유배 기간 동안에 사회개혁 사상을 거의 완성했어요. 책을 보면 일표이서라고 경세유표, 우리가 잘 아는 목민신서, 네. 예, 흠흥신서를 네. 대표적인 저희가 저서로 알고 있잖아요. 네. 경세유표는 경제, 법제, 행정기구 등 개혁하고자 했던 내용이 담겨 있고요. 네. 목민신서는 목민관을 중심으로 향촌 통치 운영 방식을 목표로, 개선하는 방식을 목표로 삼은 내용이 들어있고요. 행정가에 대한 얘기인 거죠? 네네. 흥흥신서는 백성 한 명이라도 억울한 옥살이를 하지 않기 위해 통치자의 덕치나 규범을 정립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걸 완성을 했어요. 유배 기간 동안에. 굉장한 기회였네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네요. 그죠? 예. 네, 한시도 책을 놓거나 글쓰기를 쉬는 적이 없는 걸 보면
그 18년 동안에 아주 치열하게 집필을 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죠. 가족을 두고 멀리 떠난 아버지, 가족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유배지에서 다산은 어떤 식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했죠? 다산이 유배를 떠나는 그 과정을 좀 이렇게 저희가 상상을 해본다면 정조 사후에 펼쳐질 국난을 걱정했을 것 같고요. 아하. 네. 그리고 폐족이 되어 있는 집안, 그렇죠. 처자식 걱정, 그리고 사화에 목숨을 잃은 집안 어른들에 대한 슬픔, 또 같이 유배를 떠나는 형님에 대한 비애, 그리고 믿었던 인물들로부터 배신감. 다산이 그들을 원망을 했을까요? 다산은 다른 선택을 했어요. 어떤 선택을 했죠? 책을 쓰고, 책을 읽고, 집필을 하고, 후학을 양성하고, 사회개혁 사상을 완성한 걸 보면 다산은 다른 선택을 한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위기에 몰리면 네. 선택의 순간이 오잖아요. 한순간이. 그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순간에 이제 우리가 자유의지나 그 사람의 성향이 반영이 되는데 다산 정약용은 강자가 되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로 중심으로 보는 포인트도 그거예요. 네. 누구나 시간은 올 수가 있어요. 네. 아마 신세 한탄을 할 수 있을 거고, 세상 탓을 할 수 있을 거고. 그게 가장 쉬워요. 네네. 네. 그래서 세월을 보내고 뭐 술이나 다른 쪽으로도 중독이 될 수 있는데 다산의 선택은 저희한테 모범이 될 수 있고 사실 제가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저희가 본받을 부분이 많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지만 유배 기간 동안에 자식에 대한 걱정, 책을 놓을까봐, 독서에 소홀히 할까봐, 노심초사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절절히 담겨 있어요. 아까 그 이제 패족이 되고 집안이 망한 네. 거에 대한 베이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그 길이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기도 해요, 다산이. 네. 예, 그런 부분이 그 책 속에 들어있는데 한 부분 소개해 드릴까요? 아, 그러실래요? 참다운 공부길, 오직 독서만이 살아나갈 길이다. 이제 너희들은 망한 집안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더욱 잘 처신하여 본래보다 훌륭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기특하고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패족으로서 잘 처신하는 방법은 오직 독서하는 것 한 가지밖에 없다. 독서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깨끗한 일일 뿐만 아니라 호사스러운 집안 자제들에게만 그 맛을 알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총구석 수레들이 그 심오함을 넘겨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드시 벼슬 하는 집안의 자제로서 어려서부터 듣고 본 바도 있는데다 중간에 재난을 만난 너희들 같은 젊은이들만 진정한 독서를 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다. 네, 저는 이 부분이 저의 이제 개인적인 인생사와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어서 공감이 많이 돼요. 제가 다산의 길을 따르고 있었네요. 이런 부분에 조금 제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오히려 좌절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불만인 게 책의 내용을 보면 어머니, 즉 다산의 부인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물론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에게 쓴 편지라서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한데 가부장 사회에 나타나는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예전에 읽었던 칼비태 자녀교육법이라는 책도 보면 아내의 역할, 어머니로서 자녀의 교육에 대한 역할은 거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책도 가부장 사회에서 아버지 역할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조금 불만이었거든요. 혹시 어머니에 대한, 즉 다산의 아내에 대한 내용이 이 책에 나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조기교육의 선구자 칼비테의 기독교 중심의 사회와 조선 사회는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성 중심이고 그 주도적인 역할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 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역할은 아버지의 보조 역할 이외에는 뚜렷한 역할이 없어요. 네.
또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모습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네.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지만 안타깝고 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네. 이 책에서는 합비첩, 음. 유명한 합비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네. 병에 걸린 부인 홍 씨가 10년 동안 기양살이하고 있는 남편에게 시집 올 때 입었던 치마 6폭을 보냅니다. 네. 부디 나를 잊지 말아달라. 는 사랑의 징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보냈을까요? 제가 추측하기에는 다사는 유배지에서 소실, 네. 첩을 두었어요. 어, 첩에게서 딸을 낳았다는 또 기록도 있고 보면 네.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녀들은 불러서 1대1 교육도 할 수 있고 유배지에서 부를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부인이 내려오거나 네. 남편이 올라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생이별이었던 거죠. 18년 동안. 그렇네요. 그냥 삶의 동지로서 네. 네, 집안을 같이 생각하는 동지로서의 역할. 그래서 부디 나를 잊지 말아 달라는 이 부인의 심정이 치마폭에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슬픕니다. 그 치마폭으로 아들들에게 경계하는 편지 내용을 써서 4권의 합비첩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3년 후에 예, 위동딸이 시집을 갈 때 행복한 혼인 생활을 하려고 매합병 제도를 만들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합비첩이 발견된 게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네.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네. 그거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200년 동안 합비첩은 저희 눈에 볼 수가 없었어요. 네. 다산 집안의 가보로 내려오다가 한국 전쟁 때 분실을 했는 것 같아요. 아하. 2004년쯤에 수원의 한 공사장에서 네. 아파트 공사장에서 폐지 더미에서 이 어머. 합비첩을 우연히 음. 거기 공사장 소장이 음. 발견을 하고 이 책이 일반적인 책은 아닌데 궁금해서 진품 명품 쇼에 감정을 의뢰했어요. 그 소장의 그 안목이 대단한데요? 네, 저희한테도 큰 운인 거죠. 네. 쓰레기 더미로 그냥 없어질 수 네네. 있는 예, 문화재인데 감정가가 얼마 나왔을지 한번 추측 한번 해보세요. 10억 쓰겠습니다, 저는. 네, 그때는 10억까지는 아니고 1억의 감정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 통이 작네. 네. 그런데 그 유사하게 몇몇의 소장가를 거쳐서 문화재로 또 인정을, 보물로 인정을 받고 네. 박물관에서 경매에 낙찰된 금액은 7억 5천만 원이었으니까 10억하고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좀 후하네요. 네. 그럼 합비첩에 선생님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좀 소개시켜 주세요. 네. 남편과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과 사랑이 합비첩에 담겨 있습니다. 몸져 누운 아내가 해진 치마를 보내왔네. 천리의 먼 곳에서 온 마음을 담아꾸려. 오랜 세월의 붉은빛 이미 바랬으니 늙음하게 서러운 생각만 일어나네. 재단하여 작은 서첩을 만들어서는 아들을 경계해주는 글귀나 써보았네. 바라누니 어버이 마음 제대로 헤아려서 평생토록 가슴속에 새겨두어라. 멀리 떠나 있지만 아버지의 가족에 대한 애틋한 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죽은 아이에 대해 쓴 편지도 있잖아요. 네, 천연두라는 병에 걸려서 죽은 아이에게 쓴 편지 내용도 한번 소개를 시켜주시겠어요? 네. 막내 아들이 죽다니, 우리 농아가 죽었다니 비참하구나, 비참하구나, 가련한 아이. 내 몸이 점점 쇠약해 가고 있을 때 이런 일까지 닥치다니 정말 마음을 크게 먹을 수가 없구나. 너희들 아래로 무려 사내 아이 4명과 계집애 하나를 잃었다. 그중 하나는 낳은 지 열흘 남짓할 때 죽어버려서 그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겠고 나머지 세 아이는 모두 3살 때여서 품에 안겨 한창 재롱을 피우다 죽었다. 이 세 놈들은 나와 네 어머니가 함께 있을 때 죽었기에 따는 운명이라 생각해 버릴 수도 있어. 이번같이 간장을 후벼 파는 슬픔이 북받치지는 않았다. 네. 다사는 이 슬픔과 고뇌 이런 부분을 표출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이제 자식의 죽음을 이제 글로 표현해 내서 절절하게 만드네요, 우리까지. 네. 조선시대 말기를 살아간 다산. 지금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네. 다산학은 조선학의 보고다. 아하, 네.
조선의 온갖 사상과 학문들이 다산학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근세에서 현대, 중세에서 근세, 오는 마디마디마다 다산학의 학문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요. 2012년 유네스코에서 기념해야 할 인물로 다산 정약용을 선정했던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선 다산을 좀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혹시 이 책 전반에서 아까 이제 많은 구절들을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가장 감명 깊은 구절이 있었다면 어떤 구절일까요? 네, 멀리서 원격 교육하는 참다운 공부법을 안내해 준 아버지의 모습이나 뭐 요절한 아이들에 대한 슬픔, 그리고 또 시와 편지로 전달한 아버지 모습도 있지만 거기 약간 유머 코드가 있어요. 다산 정약용의 이 편지 안에서도 그래요. 아이들한테 술 마시는 법도를 알려주는 대목이 있는데 네. 예, 소개하면요. 네. 네 형이 왔을 때 시험 삼아 술 한 잔을 마시게 했더니 취하지 않더구나. 그래서 동생이 너의 주량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너는 네 형보다 배도 넘는다 하더구나. 어찌 글공부에는 이 아비의 버릇을 이을 줄 모르고 주량만 아비를 훨씬 넘어서는 거냐. 이거야말로 좋지 못한 소식이구나. 라는 대목이 있어요. 네. 저는 이것을 다산의 유머 코드, 본인이 주량도 조금 자랑하는 대목도 있거든요. 아하. 이 부분 딱 한 부분에서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으실까요? 니체가 말하기를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성장시킨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네. 기다림, 시련 속 놀라운 성취를 이룬 시대의 아버지 다산. 그런 다산을 만나다. 여기는 인문숲입니다. 이 영상은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합니다.